이남 일녀 중 막내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장 시어머니. 아직도 어머니는 신랑을 아가라고 불러요. 처음 결혼해서 아가 부르셔서 네 했더니 아니 내 아기 막내 아들.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납니다. 50이 넘었는데 한 번은 맛있는 저녁을 해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아들이 야근한다니까 갑자기 모든 식재료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다음에 먹자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원하는 건 아들이더라고요. 신랑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기는 한데 아직도 엄마한테 독립하지 않은 아기 같아서 짜증이 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50세인데 아기신 분. 이분도 이명이에요? 얼굴 이명? 공개는 이명? 네. 그러니까 아기인데 공개하면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너무 애기 같아서. 대화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 주인공이 어디십니까? 우리끼리 비밀로 할게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애기. 거기 있었어. 아유 귀엽다. 진짜 귀엽네. 마이크 한번 봐 우리. 네. 화면에 나와도 됩니다. 화면에 나와도 됩니다. 완전 공개예요. 완전 공개예요. 예.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우리 애기. 거기 있었어. 아유 귀엽다.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어머니 지금 77 되셨습니다. 77 되셨고. 근데 연애할 때는 아기라고 부르는 걸 모르셨어요? 그쵸. 연애할 땐 전혀 몰랐죠. 그럼 언제 처음 아셨어요?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갖고 부르시길래 저는 저 부르시는 줄 알고 네? 그랬는데 아니 우리 아기 그런 지금도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뭐 응애 뭐 이렇게 아니 받아줘야 되니까. 그 며느리분은 뭐라고 부르세요? 저는 그냥 제 이름을 부르세요. 정이요? 예. 아가 어디 갔어 하다가 정이야. 정이 어딨니? 그러면 선생님은 몇 남 몇 녀 중에 선생님 몇째세요? 저 이남 일녀 중에 제가 막내고요. 이남 일녀 중에 막내시고. 네. 네. 그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도 이렇게 막 그렇게 애정이 있으신 편이셨어요? 제가 그때는 그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정을 주고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이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빠로 가지 않고 이게 아들한테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부모한테 이제 불효를 하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이러지 마 엄마 하면 또 굉장히 또 그렇죠. 아가인데 엄마 나 50이야. 이러면은 이거 엄마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근데 아내분은 이 호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좀 평상시에 너무 친밀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좀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주버님이랑 신혼은 어머님의 이런 걸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아예 딱 받아주지 않는데 막내 아들만 받아주니까 온리 막내 아들한테 딱 이게 모든 게 쏠리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한테 저도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안 오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니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의 그런 정서적 관계가 충분히 되지 못하면 당연히 이게 제 자식들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엄마의 무대가 또 있는 사람은 또 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는 또 그걸 하느라고 과할 것 같은 그 에너지를 자녀 때에 가져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또 그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70대 이상의 어머니는 그러기 힘든 사회를 사셨고
그러면 이제 또 내 아이들한테 갔는데 또 2명은 또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엄마, 내가 무슨 아가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엄마도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아들에게, 딸에게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일 자체보다 더 밑에를 한번 서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뭔가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덜 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우리가 결핍이 있거나 기울어졌어. 그러면 남자나 이 여자는 눈치가 있어. 그럼 얼른 눈치를 딱 파악하는 거죠. 기울어졌네, 각도가? 이걸 자기가 움직여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강사님, 저는 기울어진 추를 저는 좀 잘 보고 눈치 빠르게 이동해서 좀 맞추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라는 분 손 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거의 대부분. 자, 보세요. 이분들은 손 드는 것도 눈치를 보다 손을 들잖아요, 또. 자, 그런데 내한테 힘이 있을 땐 괜찮은데 나한테 힘이 없으면 이게 너무 버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눈치 잘 보고 균형 감각 잘 맞힌 그 값을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걸 못 맞춰요. 왜 저래? 사람이 갑자기. 이 말이 그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그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죠. 아니었죠. 그 사람은 100번 참았어요. 근데 101번에서 터졌거든요.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어머니와 뭐 며느라이의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모양들, 그것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금 대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끼리 왔으니까 그것을 갖고, 그리고 부부끼리 왔으니까 그것을 갖고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얘기에 딱 하나 필요한 기술은 예의와 존중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이 말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좀 예의 없는 느낌이나 존중하지 않는 느낌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틀린 말해? 내가 틀린 말 하냐고. 나는 틀린 말을 하지를 않는 여자야. 성격 자체가. 저 여자 무서워.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보셨지만, 그러니까 논리의 진영으로는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끼리 둘이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라도 아까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때? 아버지도 좀 시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았어? 그러면 남자도 이제 나도 좀 아버지하고 그런 추억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좀 자기한테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런 건 또 좀 미안하다고 생각해. 괜찮아, 여보. 사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Rain falls down on the desert sand. And the flowers 그렇지. 잘 봐요. they've been waiting patiently.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한 번 싸우면 화해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고민입니다. 바로 화푸는 속도 차이 때문인데요. 저는 화가 나면 바로 이야기하고 풀어야 하는 성격인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처음 싸웠을 때는 화해할 때까지 무려 2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답답한데 남편이 풀릴 때까지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싸우고 화해할 때 어색하고 부끄러운데 먼저 화해를 청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화해하는 꿀팁도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이분들 익명. 네, 속도 차이 신혼부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랬죠? 2년 됐습니다. 네. 24시간까지 얘기를 안 해봤다라는 말씀에 저는 많이 놀랐고요. 보통 부부는 2달까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짧은 게 아니라 신혼이라서. 아, 근데 24시간 신혼이면은 24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게 집동물 같은 사람인지 야생동물 같은 사람인지를 알고 결혼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내 남편이 야생동물 같냐, 집동물 같냐. 굳이 묻는다면 그걸 물어보면 좋아요. 자기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나 누군가에게 좀 칭찬과 인정은 받은 적이 있어? 어때? 힘들다고 할 때 위로를 좀 받은 적은 있어? 그러면 그걸 받지 못한 야생동물처럼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보단 남자에게 좀 심해요. 이 남자들은 누구를 경험했냐면 권위주의자를 경험해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빠고 넌 자식이고 너 몇 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컸나 보니까 위로와 칭찬을 되게 못 받은 거예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고 했던 사람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간 야생동물처럼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낳는데 야생에서 키워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의 3, 4, 50대, 특별히 4, 50대 남자는요,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뭘 받았냐면 주의와 경계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빠 뭐 이번에 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면 겸손하고 이 새끼야. 아빠는 엄청 힘들게 컸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새끼야. 칡을 먹으면서 학교를 막 동생들 전부 아빠가 키우고 있어. 칡. 원래 시험 합격한 게 주제였는데 뭐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빠 인생 스토리로 칙. 네, 칙으로. 칡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아들들은 이제 생각해요. 아,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안 돼. 그러하니 우리 남편분이 한번 마이크 잡아보시고 우리 선생님은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선생님이 좀 집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야생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저는 완전 야생동물처럼 자란 것 같아요. 가장 그 야생동물처럼 자라게 한 어떤 뭐 원인이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집이 엄청 보수적이었고 아버지가 뭐 표현을 하는 거를 저는 거의 못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제가 뭔가 좀 찡찡댈 때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참고 살아라. 약간 이러신 분이고 좀 요즘엔 좀 저를 좀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가족을 통해서 자라와가지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푸는 방식에서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야생동물들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같이 모여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지들 영역에서만 살아요. 그럼 같이 모여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그 뭐 양, 임팔라. 예? 임팔라. 뭐 같이 모여있는 친구들 있어요. 약간 순둥순둥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있는. 근데 야생동물들은 전혀 종이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잘 안 있어요. 그러면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치료하나 봤더니 아프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폐쇄적이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런 이해도가 없으니까 이 새끼가 나를 무시하고 들어갔네? 새꼬챙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새꼬챙이 같은 거 찾아가지고 나와 이 새끼야. 야, 안 나와? 나와. 나 지금 24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던 야생동물이 이렇게 계속 찍을 거 아니에요, 새꼬치로.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려. 아니면 엄청 빨리 나와서 그 여자를 때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자기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모르겠다. 그리고 집을 찾아오기가 힘들어. 그리고는 내가 왜 이랬지? 그렇지만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이 남편이 하는 일은
되게 전문가가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남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교수도 되고 리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속이 좁지? 왜 이렇게 잘 삐지지? 왜 이렇게 자꾸 동굴 들어가? 공구리 쳐버려 이거? 이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 사람이 가장 자기가 편안한 인간에게만 보여주는 자기거든요. 자기가 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근데 너무 미안하죠. 왜 그걸 왜 아내한테 해요? 어렸을 적 내 부모가 받아줬으면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내 부모도 사정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양육을 못한 거예요. 그들도 지금의 우리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에 힘이 있어서 아, 내가 그러면 좀 받아준다, 내 남편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화도 많고 너무 내가 극단적일 때도 있고 그때마다 아내가 아이고 얼마나 힘들으면 또 그래. 아이고 일로 와. 그러면 그 사랑 앞에 그 야생동물이 녹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집동물이 귀여움을 부리는 것보다 때로는 더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가지고 저 이해를 하는데 뭐가 좀 싫냐면 그래요.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빨리 화해를 하면은 조금 더 행복한 시간, 맛있는 거를 같이 먹을 시간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도 좀 있을까요? 그걸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밖에서 기다려준다라고 생각할 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그 시간이 좀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기다려준다고 얘기했을 때요? 그렇죠. 오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오빠 좀 그런 시간 가져. 또 오빠 그러면 또 나 좀 뭐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그 남자 그 여자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미안하다, 두 번째 고맙다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여기서 나가야지. 그리고 이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 평생 샤넬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뭐 좋은 거 이렇게 동굴 앞에 좋아하는 거 제사상처럼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지도 밤에 배고프니까 생선구이. 냄새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아내한테 좀 남편분은 미안한 게 있으세요? 네, 많이 미안하고요. 제 와이프가 항상 요구하는 게 이제 싸우면 먼저 이제 말을 좀 걸어달라. 왜냐면은 제가 동굴에 숨어 있는 동안 본인은 이제 그게 1년 같은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힘들지,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아직도 알고 있는데도 막상 저도 그 현실로 닥치면 행동으로 잘 안 나가요. 그거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어색함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좀 찾아와 줘.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와이프도 그건 힘드니까 제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기적이지 않아요. 24시간 동안 본인 동굴에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끝나는지를 계속 눈치를 보다가 먼저 말 걸기까지 원하시면 뭐 아내분이 너무 힘들 것도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말까지 걸어달라고는 좀 못하고 있고 최대한 동굴에서의 시간을 빨리 줄이고 그 대신에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밖에서 꼬챙이로 좀 찌르지는 말아달라. 밖에서 좀 환하게 웃고 있어달라. 그런 거를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걸 난 받고 싶어. 우리가 알아야 돼, 일단. 그걸 당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정말 제일 먼저 찾아와 줘야 될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젠 어른이 된 우리예요. 그때 내 아이에게로 가서 야, 너 잘한 거야. 너무 훌륭해. 이만만 해도 괜찮아.